다이어트에 좋고 도움이 된다는 식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잖아요. 삼겹살을 2근씩 일주일에 5번을 반찬으로 구워 드신 거예요. 자기 직전에 드시거나 할 때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이 되는 경우도.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지승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나 오해에 대해서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병원에 다이어트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약 처방을 해드리고 식단이나 생활습관 지도해드리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 하신다든지 잘못 알고 계신다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진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섭취하는 음식의 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다이어트에 좋고 도움이 된다는 식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좋다고 드시는데 과연 얼마만큼 먹어야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지 않고 좀 많이 드셔서 다이어트에 해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해 약 처방을 받으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식습관이 약간은 틀어져 있지만 다른 생활습관이나 지표들이 괜찮은 분이셨거든요. 이분은 감량이 잘 되겠다고 해서 식단을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적정량으로 잘 드시면서 진행하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2주 후에 환자분이 다시 오셔서 보니 간식이나 야식도 덜 먹게 되고 몸도 가벼워지고 좋으셨다는데 문제는 체성분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식단을 한번 체크해 봤더니 이분이 단백질과 지방을 잘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삼겹살을 2근씩 일주일에 5번을 반찬으로 구워 드신 거예요. 이분은 살이 안 찐 게 기적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불에 구운 트랜스 지방, 즉 나쁜 지방이 아니라 좋은 지방들, 버터라든지 아보카도, 그리고 생선류들 중에서 삼치나 꽁치, 참치, 연어 이런 것과 같이 좋은 지방들로 대체를 시키고 2주를 다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 본인 체중의 6%를 감량을 해 오셨던 그런 분이 저번 주에 계셨고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식품들을 그 구성 성분을 잘 살펴보면 탄수화물로 구성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트밀이라든지 그래놀라,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것들을 원료로 하는 것들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탄수화물 식품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저녁에 양을 적정량 이상 많이 드시거나 또는 자기 직전에 드시거나 할 때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도 이게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언제 먹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음식을 먹는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식단도 잘 조절돼서 열심히 하셨는데 체중 감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식사를 하는 시간대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도 이제 건강하게 당질을 적게 잘 드시고 점심도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드셨는데 저녁 한 끼는 일반식을 하는데 아주 양껏 마음껏 먹는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본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2끼나 이렇게 당질을 제한해서 먹는데 왜 안 빠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시간이라는 걸 보게 되면 해가 떠서 오전부터 오후 때까지는 우리 몸이 열심히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몸에서 호르몬 분비도 늘어나게 되고 신진대사량도 높아지고 체온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저녁으로 갈수록 우리 몸은 휴식과 회복 사이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온도 떨어지게 되고 신진대사량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저녁 식사를 조절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위에서 살펴본 분과 같이 저녁에 식사량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아침이나 점심에 칼로리를 제한하시더라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주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과일과 관련된 오해입니다. 과일이 흔히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철 과일에는 비타민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과일을 칼로리를 찍어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이어트에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셔서 다이어트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사과를 2개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과일이 주성분이 대부분 단당류, 즉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게 되면 흔히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바로 이 포도당에서 끌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을 태워야 되는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이것이 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토마토라든지 딸기 그리고 블루베리와 같은 좀 칼로리가 낮은 과일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뭐죠? 바로 샐러드입니다. 그런데 샐러드만 먹으면 맛이 없고 쉽게 물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맛있는 소스를 넣어서 샐러드를 맛있게 드시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소스들은 대부분 설탕, 즉 당의 함유량이 엄청 높고요. 그리고 마요네즈를 기반으로 한 고지방, 고칼로리의 그런 소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스들을 먹게 되면 샐러드가 맛있어지긴 하겠지만요, 다이어트에는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과 함께 들어가는 단순 당의 문제가 우리 몸에서 음식이 대사되는 과정에 이 단당류들은 잉여 에너지가 돼서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칼로리의 소스보다는 칼로리가 낮은 소스,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소스로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를 할 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터들이 많이들 오해하시는 몇 가지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것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실수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시고 고쳐보시면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로 참 어려운 것인데요. 방법만 잘 지키신다면 의외로 또 쉬운 게 이 다이어트거든요. 다이어트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형인제한의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